제가 여태까지 절권도를 그래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연마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깨달아진 것도 있고 또 몇 년간은 필라테스와 이제 스포츠 전공을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하고 더 다채롭게 버라이어티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절권도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소룡이라는 우리한테는 이제 일반인 사람들이 그냥 영화 배우고 무술가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권도를 배워서 이제 이 절권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계승한 거죠, 계승. 그렇죠? 이 계승하는 입장에서는 이소룡은 브루스리를 시조라고 처음에 시작한 조상과 같아서 저희는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리 같은 인물의 그 생각 컨셉을 계승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권도는 기본 개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인과 같아요. 하나하나를 연결할 수 있고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개념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포켓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주머니가 돼서 넣었다가 뺐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술과 다채로운 운동 개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권도는 체인과 같아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고 때로는 일부러 감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시킨다는 개념에서 트렌드와 테크놀로지한 부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 절권도의 개념을 노래까지 쓸 수 있고 이 절권도의 개념을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컨셉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절권도에서 가장 이소룡이 보여준 것은 영춘권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권도는 이 키킹, 그죠? 발차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키킹 안에 들어가는 박싱, 그죠? 네, 박싱 거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춘권 거리가 나오는데 그 박싱, 그러니까 복싱 할 수 있는 그 거리와 그래플링, 그죠? 이 할 수 있는 거리 중간에 그 애매한 레인지,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영춘권이 활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소룡은 복싱도 좋아하고 유도도 좋아하고 뭐 다채로운 거 좋아했지만 가장 자기가 많이 연마하고 좋아했던 부분이 영춘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춘권을 분명 키킹하는 거리에서 영춘권을 썼다가는 자기가 당하는 건 알아서 자기는 이 거리를 영춘권 거리로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습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그죠? 남을 속이거나 일부러 인터셉트, 가르쳐서 상대방을 혼란을 주고 공격하는 것, 일부러 떠보는 것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기술이 어떤 것이며 그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는 이런 것을 영춘권을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영춘권 자세가 처음부터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가 중국무술의 한계에 있지 않고 벗어나서 복싱적인 개념에서 푸드워크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채로운 발차기, 때로는 무에타이 같은 개념의 발차기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 영화상에서 그 익스프레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1인치 펀치의 개념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조 잠깐만 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힘을 줬을 때 그냥 밀면은 어떻게 하죠? 한번 밀면 이렇게 버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센터 라인인데 그렇죠? 이 센터 라인 중에 이 센터 라인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는 정면이 이쪽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 살짝 돌면 센터 라인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놓았을 때는 제가 버티지만 만약에 센터 라인을 조금만 틀어서 이쪽으로 밀면은 훨씬 더 잘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를 사용할 때 힘을 사용할 때 나보다 등치가 좁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센터 라인을 읽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센터 라인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 이소룡이 때리면서 이렇게 제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센터 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 상대방이 보호할 수 없는 그 힘의 약점을 방향을 정확히 인지해서
그걸 공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펀치, 끌어당기는 그런 펀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센터라인을 읽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안다는 것은 이 센터라인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라인에서 그냥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좀만 약간 그쵸 틀어서 그쪽으로 하면 그쵸 아주 훨씬 더 가능하다는 것이.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면 등적성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때도 등적성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어떨까요? 이렇게 버티면 여성은 당연히 유리하죠. 물론 이런 힘싸움 하는 거를 여성이랑 하면 여성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성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센터 라인을 제가 이렇게 밀어도 이 상대는 이렇게 그쵸 센터 라인 두 손으로 그쵸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죠. 이 센터 라인 밀고 이 사람이 센터 라인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밀자. 이런 개념을 익히면 훨씬 더 사람을 대할 때 훨씬 좋다는 것이죠. 폭력싸움은 다채로워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큼 연마하고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대보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냥 키가 작네, 혹은 등치가 작네, 혹은 사람이 되게 거칠어 보이지 않네 이런 걸 평가하지만 이런 손발이 닿는 순간 등적성의 힘을 느껴서 버티는 힘을 딱 느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머리에서 계획을 다 짜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혼내켜줘야지. 하지만 실제로 이런 특정성 운동과 내가 센터라인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혹은 힘이 좋은 사람들도 이 등적성 라인, 센터라인 이 등적성 운동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같이 좀 왜소한 사람한테는 쉽게 다가가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인에서 버텼을 때 센터라인을 읽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